You. Listen to me, Hakla. Everything I've said is true. It's real. The option that I'm crazy. I'm not crazy. Like the book? I love it. 사람한테 도끼로 휘둘러 정신병동에 끌려왔음에도 존 트렌트는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고 억울해합니다. I'm not insane. You hear me? I'm not insane! 그러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닥터 렌에게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썰을 풀기 시작하죠. Kane. Disappearance. 프리랜서 보험 조사원이었던 그는 몇 달 전 로백의 한 가지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So what happened to 그건 공포소설 작가 셔터 케인의 실종에 대한 내막을 캐는 일이었는데 어째선지 그 사건을 마침으로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케인의 대리인이 자신을 죽이려 들질 않나, 이상한 남자가 접근을 하질 않나. 암튼 트렌트는 결국 셔터 케인이 남겨둔 단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아케인 출판사에 린다 스타일스와 함께 그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을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겪게 되죠. 케인이 쓴 책 속의 내용이 이 마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고 린다의 상태가 가면 갈수록 이상해졌던 겁니다. 그러다 살해 현장까지 보게 된 그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광경까지 목격하며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셔터 케인이 그의 앞에 나타난 건 그쯤이었다고 합니다. 케인은 세상의 파멸을 원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선 책이 출판되어야 했기에 그는 트렌트에게 원고를 건네준 뒤 그 마을에서 내보냈고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온 트렌트는 곧바로 아케인 출판사에 잭슨 하글로우를 찾아갔지만 어이없게도 책은 이미 출판이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케인의 책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끼를 들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죠. 트렌트의 말은 모두 사실인 걸까요? 아님 그저 정신병자가 지어낸 망상에 불과한 걸까요? 영화는 존 카펜터 감독의 작품입니다. 컬트 영화의 거장인 그는 1974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패러디작이었던 다크스타를 만들어내며 영화판에 뛰어든 뒤 2년 뒤인 1976년 분노의 13번가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1978년 할로윈을 선보이며 슬래셔 무비를 또 하나의 장르 영화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죠. 이 성공으로 인해 수많은 메이저 업체에서 그에게 접촉을 시도하긴 했지만 카펜터는 그들의 시스템을 내켜하지 않았고 그렇게 대부분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르에 집중을 했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의 영화에 참여를 하며 컬트 무비의 거장이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대 자본이 투입된 영화를 단 한 편도 만들어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의 위대함이 주로 저예산 작품에서 나온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예산 영화들의 특성 때문인지 그는 제작, 기획, 감독, 각본, 심지어 음악까지 대부분 혼자서 만들어냈는데 본작 매드니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화 오프닝에 나왔던 헤비메탈 형식의 메인 테마곡 역시 그의 작품이었죠. 젊은 시절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커스와 함께 미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3인방으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두 거장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선택해 지금에 와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자본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확고하게 구축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예산 영화를 만들었기에 특수효과나 분장들이 지금 보면 너무나도 어설프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닌 속 알맹이겠죠. 어찌됐건 그는 하나의 장르를 확립해낸 천재 감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우선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아주 더러운 느낌이죠.
심한 사람들은 마치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 그런 기분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영화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다 뒤엉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렌트처럼 말이죠. 그럼 대체 뭐가 굴하고 뭐가 진실일까요? 그 답에 대한 힌트는 영화 초반에 숨어 있었습니다. 트렌트의 발길질에 거시기를 강타당했던 이 불쌍한 남자가 바로 그 단서였죠. John Jay. 존 제이. John Jay. 그는 분명 트렌트를 보고 존 제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바로 전상을 봐야 합니다. 세퍼스테인은 이곳에 올 새로운 환자, 그러니까 트렌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Trent. 트렌트라고 인사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직원은 세퍼스테인이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정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볼까요? Trent. John Jay. 그리고 이 장면, 세퍼스테인은 트렌트의 기록을 보고 한숨을 내쉰 뒤 음악을 트는데 그건 난동 부리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은 가사가 단 2줄만 나온 뒤 끊어지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노래에 힌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Carpenters too. 세퍼스테인이 튼 음악은 카펜터스의 노래인데 이 노래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가사가 단 2줄밖에 없었던 광고용 곡이었죠. 하지만 그 광고를 본 카펜터스의 리더 리처드 카펜터가 곡에 관심을 보이자 작사가 폴은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풀버전이 따로 있다며 말이죠. 물론 그렇게 거짓말을 한 뒤 곧바로 곡의 뒷부분을 완성시키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거짓말을 하기 전까진 완성곡이란 게 아예 존재치도 않았다는 거겠죠. 카펜터스의 노래는 바로 그걸 암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전 감독이 이 노래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이후로는 구라. 자신이 만든 영화의 OST에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작곡까지 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은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설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 노래가 끊긴 뒤 바로 이어지는 트렌트의 환청과 환각을 보고 있자면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얘 상태가 이런데 너 이 말을 믿을 거야? 라고 말이죠. 정리하자면 존 제이는 정신병 환자였고 그런 그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존 트렌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본인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 후 벌어진 모든 이야기들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상상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감독은 왜 이런 장치들을 숨겨놓았던 걸까요? 영화에선 노골적으로 종교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십자가와 관련된 종교겠죠. 하지만 특정 종교 하나만을 콕 집어서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잘 나가기에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을 뿐이겠죠. 암튼 감독은 The crosses are a nice touch. 트렌트에게 십자가 범벅을 해놓으며 정신병자와 종교인을 동일시한 뒤 그 후 뉴스 앵커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When does fiction become religion? And are his fans dangerous? 동시에 폭동으로 변한 독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는데 이때 재밌는 건 그 싸움의 이유가 셔터케인의 신작 매드니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 책은 아직 출간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갈망. 그 후 감독은 셔터케인을 통해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Do you want to know the problem with places like this? With religion,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점. it's not 공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 anatomy of horror. 종교는 두려움을 통해 신자를 단련하지만 Discipline through fear. 창조의 본질은 모르지. Doesn't understand the truth. 그걸 사실로 믿을 만큼 절실하지도 못했고 No one 중요한 will 건 believe it 오직 enough to 믿음이야. make it real. 사람들이 더 이상 현실과 환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 괴물들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하거든.
Even now you're trying to rationalize. 심지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한번 종교에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린다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책의 내용을 읽어보라며 강요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종교의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Do you read Sutter Kane? Why don't you try reading his stuff? Read it if you don't believe me. You must try reading my new one. 하지만 이 모든 건 종교를 비난하기 위함이라기보단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죠. 영화 속 사람들은 매스미드를 별다른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셔터케인의 신작 때문에 사람들은 거리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의 책 내용을 현실로 믿으며 마치 전도라도 하듯 트렌트에게 접근을 했죠. 그리고 트렌트는 뉴스를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건 영화를 보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영화 속 뉴스였지만 우린 그 장면들을 그대로 수용했고, 영화 끝 무렵에 나왔던 내용들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트렌트의 정체성에 대해선 의심을 했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뉴스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나. 그리고 그건 종교의 맹목적인 믿음과도 많이 닮아있죠. 셔터케인이 노리고 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For years, I thought I was making all this up. They were telling me what to write, giving me the power to make it all real. 이 대사로 유추해 보건대 저는 케인이 언론 매체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정점에 서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그런 힘을 쥐어준 존재들은 현실 세계의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영화처럼 늘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영화 속 미디어는 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으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판단 이전에 앞서 말했던 대로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진실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들어지는 영역으로 변질되고 말죠. 오늘은 어떤 종류의 뉴스를 접하셨나요? 또 어떤 종류의 맛집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혹시 검증되지 않은 생활의 팁 같은 정보를 그냥 습관처럼 받아 적고 있진 않나요? 시사 프로그램은 반드시 공정성을 기반으로 제작된다고 믿고, 다큐멘터리는 절대로 연출이 가미되지 않은 날 것이라고 믿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 또한 그들의 실제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영화 속 존 제이가 자신을 트렌트라고 부르며 이 모든 얘기를 지어낸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트렌트에게, 그리고 그를 만들어낸 셔터케인에게, 무엇보다 셔터케인에게 그런 힘을 준 권력자들에게 매일같이 속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거기서 오는 거겠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영화 매드니스였습니다.